순서로 넘어갑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정각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두 번째 주제는요. 대장동 의형제? 그거 나무개 짜집기야. 대장동 의형제는 처음부터 없었다라는 김만배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법정 진술이에요. 이거는 오늘이 아니고 어제 있었던 김용 부원장 사건 재판에서 김만배가 증인으로 출석해서 한 얘기입니다. 자, 이게 어떤 거냐? 자, 하나씩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런 겁니다. 자, 김만배가 어제 법정에 나왔는데 어제 김만배에 대한 증인신문에서는 뭐가 진행이 됐느냐면 이른바 그 의혹, 소위 말하는 그 의형제 의혹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의형제 의혹은 어디서 등장하느냐? 바로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합니다. 2014년 6월 29일 날 정영학과 남욱이 만나서 대화를 해요. 2014년 6월 19일, 그러니까 대화가 만나서 대화하는 게 아니라 전화 통화를 합니다. 이 전화 통화한 것이 정영학의 핸드폰에 고스란히 남아있게 된 거죠. 이것이 이 정영학 녹취록의 일부가 됩니다. 자, 여기에 무슨 얘기가 등장하느냐 하면 이 부분이 등장해요. 자, 남욱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용, 유동규, 김만배 이렇게 모여가지고 네 분이서? 네 분이 모여서 일단을 의형제를 맺었으면 좋겠다고 정 실장이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정진상 실장이겠죠. 그러자 했고 큰형님이시니까 그래서 만배형이 처음으로 정 실장한테 대장동 얘기를 했대요 하고 하는 거야. 자, 여기서 말하는 네 분, 김용, 유동규, 김만배,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정진상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네 사람이 모여서 의형제를 맺었다라는 겁니다. 이 의형제 얘기는 여러분들도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어요. 언론에도 엄청나게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야, 얘들 의형제였대. 야, 그러면 지들끼리 의형제끼리 해먹은 거야? 대장동 비리 의형제야? 대장동 사형제인가? 뭐 이렇게 빈정거린 얘기도 엄청 많았습니다. 자, 핵심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 넷이 모여서 의형제를 맺었다라고. 그래서 김만배가 정 실장한테, 정진상 실장한테 이야기를 했다. 대장동 얘기를 했다. 라는 겁니다. 자, 이게 소위 말하는 대장동 의형제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대장동 의형제는 이 부분입니다. 근데 이 대장동 의형제와 관련해서 김만배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의형제 맺었니? 라고 하니까 김만배는 아니? 무슨, 그럼 나이 50 넘어가지고 무슨 의형제야? 나 그런 거 안 해. 친하면 그냥 형, 동생 이런 얘기 그렇게 부르기는 하지만 의형제는 무슨 나이 50 먹어서 무슨 나이고. 그러면서 유동규가 김용 만나러 가자 해서 간 적은 있어요. 근데 의형제는 아니에요. 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도 김만배가 이렇게 그런 거 없어. 없어.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형제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유동규도 계속 의형제 맺었다는 식으로 그 얘기를 해. 자, 특히 누구의 진술이 또 있었느냐 하면 정영학의 진술이 있죠. 정영학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법정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진술합니다. 김만배하고 이재명 측, 그러니까 정진상, 김용 등이겠죠. 의형제를 맺고 난 다음에 사업이 잘 풀렸다라는 겁니다. 사업이 잘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특히 어떤 부분에서 사업이 잘 됐느냐? 자, 의형제를 맺고 사업이 잘 풀렸다 그랬으니 그래, 뭐가 잘 풀렸는데? 라고 물었겠죠? 자, 이게 정영학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대장동 용적률이 상향 조정이 됐고 임대주택 비율이 줄어드는 등 원하는 대로 일이 풀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정영학은 뭘 또 하나 더 덧붙이느냐면
아, 우리가 사업자로 선정됐잖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업자 선정이 언제냐면은 2015년 3월인가 그래요. 2015년 3월. 근데 이 의형제 맺은 거는 2014년 6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의형제 맺고 6개월 뒤에 자기들이 사업자 선정이 됐고 그다음에 용적률 상향됐고 임대주택 비율도 줄었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대장동 사업자들이 원하는 사업 방식이 있잖아. 예? 민관 공영이 아니라 그냥 민간 주도로 해달라. 그 다음에 또 뭐? 이거 결합개발 방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대장동 사업하고, 성남 2공단 공원화 사업하고 같이 엮어서, 하나로 묶어서 진행하는 거 말고, 따로 떼서 해달라. 그러니까 결합개발 방식이 아니라 분리개발 방식. 그 다음에 또 뭐? 이게 환지 방식으로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수용 방식이 아니라 환지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게 아무래도 사업자 쪽이 상당히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런 게 뭐냐면 그래요. 환지 방식은 뭐냐면 이 재개발을 해가지고 땅을 이렇게 사들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쑥 사들이면은 나중에 개발이 끝나고 택지 조성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원 소유주한테 일부를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개발 그 대상 지역이 100이라고 하면은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를 이제 원 소유자한테 돌려주고 나머지 절반을 사업자가 갖는 그런 방식인 겁니다. 자,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요, 그 대장동 사업자들은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수용 방식보다, 이게 수용 방식이 뭐냐면은 이렇게 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돈 주고 사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의 이제 이게 돈 주고 사오는 방식이 되면은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있잖아요.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업자들이 보통 원하지 않고, 특히 개발이 끝나고 난 토지는 엄청나게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환지 방식을 훨씬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지 방식으로 해달라. 그 다음에 사업자 선정을 할 때 이 공개 입찰하지 말고 뭘로 해달라? 공개 입찰하지 말고 그걸로 해달라죠. 그 수의 계약으로 해달라. 요게 뭐 주요한 뭐 요구 사항이었는데 이 주요 요구 사항은 하나도 안 받아들여졌다는 거야. 그건 하나도 안 받아들여지고 약간 좀 자질구레한 거 몇 개는 들어주더라.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뭐 사실 뭐 그게 뭐 그 대장동 리들 의형제를 맺었다고 준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사업자 선정 같은 경우는 이미 유동규의 권한이었고, 그래서 유동규가 정해준 거 아니냐, 그게 의형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 다음에 용적률이라든지 또는 임대주택 비율 같은 경우는 그거 워낙에 사업성, 그러니까 성남시가 많이 뺏어가니까 사업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자들이 안 들어올까 봐 아무래도 사업자들 좀 많이 들어오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준 건데 이게 니들하고 뭔 상관이 있냐, 이런 뭐 비판이 또 있어요. 근데 뭐 여하튼 간에 그거는 또 좀 이따 얘기를 하긴 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등장하는 것이 뭐? 의형제라는 거죠. 의형제를 맺은 다음에 잘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진짜 의형제가 있느냐? 김만배는 의형제 없다 그랬잖아. 근데 왜 갑자기 의형제가 또 나오죠? 왜 이렇게 검찰은 의형제를 반복할까요? 자, 그리고 정영학 녹취록상에 보면은 남욱은 분명히 의형제 맺었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게 분명해 보여요. 자, 이와 관련해서 김만배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김만배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웃기지 마. 그거 남욱이가 짜집기 한 거야. 얘 잘 모르고 그냥 주워들은 얘기 몇 개 섞어가지고 짜집기 한 거야. 우리 의형제 같은 거 맺은 적 없어. 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요. 짜집기 했다니? 무슨 얘기야? 사실 의형제를 맺은 거는 유동규, 정진상, 김용 이 사람들이다. 나하고는 상관없어. 라는 거지. 유동규, 정진상, 김용이 2010년 선거 때쯤에 이게 의형제 맺었다는 거고 나하고는 상관없어. 다만 이들이 의형제를 맺고 있는 사이라는 거를 나를 만났을 때 얘기를 해준 거야. 그래서 내가
내가 유동규랑 정진상, 김용 이렇게 만났다라고 남욱한테 얘기를 하면서 이 의형제 얘기를 한 거다. 내 얘기가 아니라 얘들 얘기야. 근데 남욱이 잘못 듣고 자기까지 포함해서 의형제가 됐다라는 식으로 오해한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만배형이라는 사람이 원래 그래요. 조금만 친하면, 조금만 얼굴 읽히고 그러면 그냥 다 형 동생 해버려요. 그냥 되게 쉬워요, 그 양반. 그리고 말도 그냥 형님 동생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형 이러기도 하고, 저한테도 그래요. 그 형아가 말이야, 이렇게 본인 자신을 지칭할 때 형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형이란 말을 잘 써요. 형 동생이란 말 잘 써요. 아니, 제가 형 동생이란 말을 이렇게 김만배가 아무데나 이렇게 막 마구 남용하고 다니는 줄을 알았으면 내가 이 사람하고 친하다고 생각을 안 했을 터인데, 나 진짜 여하튼 간에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 김만배의 주장은 남욱이 오해한 거다라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은 의형제라는 것은 사실상 존재 안 했다. 뭐 유동규, 정진상, 김용 자기 세 명이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을 돕는 와중에서,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의 선거 관련 그 와중에서 같이 일하면서 우리 의형제 맺자, 우리 이재명으로 뭉친 우리 의형제 맺자, 요랬을런지는 모르겠으나 또 그게 뭐 그게 사실이라고 하니까 유동규 씨가 그 얘기를 어디 유튜브에 나와서 했다 그러더라고요. 뭐 하여튼 뭐 그렇다니까 뭐 그거는 뭐 그렇게 하는데 이해를 하겠는데, 거기에 김만배를 끼워 넣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자, 여기서 김만배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얘기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들이 뭐 의형제를 맺었든 말았든 상관이 없는 거야, 이게. 없어요. 자, 그렇게 된다면 이제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의형제 맺고 사업이 잘 풀렸다? 이거는 그러면 맞는 얘기인가? 이와 관련해서도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정민용은 임대주택 부지의 축소와 용적률 상향, 이것이 이 의형제 맺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잘된 사례, 일이 잘된 사례, 사업이 잘 풀린 사례라고 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임대주택 부지 축소와 용적률 상향은 목적이 이 공모 사업자들을 많이 모으기 위한 유인책이었어요. 그리고 이때까지 임대주택 부지를 축소하고 용적률 상향을 하고 한 거는 이때는 아직까지 화천대유, 성남의 뜰 얘네들이 사업자로 선정되기 한참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걸로 반사적인 이익을 보았을 수는 있으나 이것이 직접적인 거라고 성남의 뜰, 특히 유동규, 김만배, 남욱 이런 대장동 일당들을 위해서 해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업자 선정은요, 사실상 유동규의 독자적인 행동, 그 거의 자신의 전권처럼 돼 있었다는 거예요. 이재명 시장이 사업자를 누구로 선정할 것인데 것까지는 개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통 시장이 이 사람들 선정해라고 하면은 이게 비리 의혹이 생기잖아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여기를 찝어줬어. 그럼 다 비리 의혹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밑에 실무자선에서 착착착착 정해서 요리로 정했습니다. 라고 하면은 보통 이건 비리 의혹을 일단 시장까지는 안 가는, 비리가 있더라도 시장까지 안 가는 그런 거잖아요. 이재명 시장이 너무나도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실무자선에서 합리적으로 정해오라고 얘기를 하지 누가 꼭 누구를 해라고 꼭 집어주는 경우가 없어. 어떻게 보면 자기 방어를 위한 오래된 그 방식, 그런 노하우라고 할까요? 뭐 그런 건 거죠. 자, 특히 이 부분을 어떤 대목에서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유동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남욱한테 시장님은 네가 사업자에 포함되어 있으면 사업권 안 줬을 거야. 그 다음에 또 시장님이 왜 저희들 이렇게 싫어하시죠? 시장님 니들 졸라게 싫어하지? 이런 거. 이 대목을 보면은, 자, 그 싫어하는 사람들을 굳이 사업자로 선정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이재명 시장이 사업자 선정에 개입을 했다면 아마 남욱은 안 됐을 거야. 유동규 지 맘대로 했으니까 이게 된 거지. 자, 즉 사업자 선정은 유동규의 몫이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의형제 맺고 일이 잘 풀렸다라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관련해서 김만배는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사실 유동규는 힘 없어요. 얘 약속해놓고 약속 안 지켜진 거 엄청 많았어요. 아니 사업자 선정했잖아. 그거는 지가 돈 받아서 그렇지. 예, 그거 빼고는 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그런 부분 이게 김만배의 이 워딩도 좀 나름 이해는 좀 돼. 사업자 선정까지 유동규가 해줬는데 어떻게 유동규가 힘이 없다고 할 수 있냐? 라고 얘기를 할 때 예, 김만배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그거는 맞는데 예? 다른 거는 된 게 하나도 없잖아. 우리가 요구한 5대 요구사항 하나도 안 됐잖아요. 유동규가 힘이 있으면 그게 됐어야 정상이지. 안 되잖아. 지는 철석같이 된다고 그랬거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유동규가 그 정영학 녹취록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민간 개발하고 환지 방식 개발을 마치 마음대로 될 것처럼 지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큰 소리를 쳐요. 그 다음에 그 심지어 구획도 개발하는 구획도 니들이 알아서 짜와 이랬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됐나? 하나도 안 된 거야. 그 대장동 개발을 하는데 이 구획 있잖아요. 원래 개발 계획 얘네들 대장동 사업자들이 그려놓은 개발은 뭐냐면 이렇게 부채꼴 형식이었대요. 부채꼴 형식의 개발이었는데 예. 실제로 지금 대장동 개발은 어떻게 됐냐? 이렇게 일직선 형태로 됐어요. 이게 뭐 그러면 이게 뭐 말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왜 부채꼴식으로 하려고 그러냐면 대장동 업자들은 땅을 이렇게 부채꼴 형식으로 사뒀어. 그러니까 자기들 땅이 가장 많이 포함되게 하려다 보니까 그걸 원했던 거죠. 그런데 일직선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대장동 일장들 입장에서는 조금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 그 다음에 환지 방식, 결합개발 방식, 민간주도 방식 이거 다 유동규가 안 된다.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라고 했는데 큰소리 뻥뻥 치는데 하나도 안 됐단 말이야. 그러니 김만배 입장에서는 아이고 그래 네가 우리 사업자 선정을 해줬으면 좋은데 나머지는 네가 할 수 있는 게 네가 한 게 하나도 없잖아. 솔직히 네 별로 힘 없었지. 요렇게 나오는 것도 이해가 되는 대목인 거죠.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일부 언론에서는 김만배가 또 앞뒤 안 맞는 말을 했다라고 주장하는데 저는 이 부분은 사실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이재명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 시절에 이건 네가 알아서 해라고 떼준 거는 유동규가 지 마음대로 했을지 몰라도 시장을 움직여야 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못했다. 그래서 대장동 사업의 전반적인 형태 아무것도 업자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됐다. 유동규 지는 큰소리 떵떵 쳤으나 그러니 김만배 입장에서는 유동규 별로 힘없어 라고 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김만배 입장에서는 사업자 선정 그거는 솔직히 다 된 거잖아. 우리가 다 됐고 우리가 다 땅도 제일 많이 갖고 있고 한데 되는 게 당연하지 라고 생각했을런지도 모르는 거죠. 자,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뭐? 결국에 이른바 그 대장동 의형제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설령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대장동 사업에 어떤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영향을 주지도 못했는데 김만배 얘기를 들어보면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어. 그 나무기가 괜히 잘 모르고 오버해가지고 갖다 붙인 거야. 이것저것 짜집기 한 거야. 라는 게 이 김만배의 진술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또 보면 그럴싸해요. 김만배 얘기가 꽤 그럴싸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오히려 의형제 맺고 난 다음에 일이 잘 풀렸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 말이 안 되죠. 잘 풀린 것도 없고 의형제 자체도 없고 그죠? 네. 그리고 김만배라는 사람 그 캐릭터가 그래요. 일부러 의형제 맺자 이렇게 그런 걸로 해가지고 사람 끌어들이는 거 잘 안 해요. 이게 언젠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제가 무슨 얘기 끝에 의형제가 지들끼리 의형제 맺었대요. 이렇게 사건 얘기인가 취재하는 얘기를 하다가 제가 알고 있던 얘기 중에 아마 어떤 사건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간에
사건의 그 피의자들이 뭐 누구랑 누구랑은 뭐 의형제 사이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김만배가 뭐라고 탁 했냐면 야 의형제 그거는 그게 의형제가 의형제냐 뭐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요새 의형제가 의형제냐 그러더라고요. 뭐 삼국지에 나오는 의형제야 의형제지. 요새 의형제는 사기치는 놈들이 제일 의형제 많이 맺더라. 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던 김만배니까 자기가 뭐 의형제 맺고 이런 거는 없었을 거다라는 쪽으로 보는 게 사실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영의 의리님 들어오셨네요. 그 다음에 박병선님 오셨고요. 헌터스 헤드님 오셨고요. 그 다음에 김영환님도 오셨습니다. 김영환님, 검찰의 증거 조작은 살인죄로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청도 귀농총각님, 출석 체크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사문단정님, 그쵸. 전쟁 나가냐고요. 예, 삼국지에 보면은 유비관우 장비가 삼국지에서는 전쟁하러 나가죠. 그러면서 의형제 맺는 거죠. 그런데 뭐 전쟁터 나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의형제냐 이러고 하죠. 재밌는 얘기는 또 이게 하나 더 있어요. 그 삼국지에는 관우, 유비, 장비 3명이 의형제를 맺잖아요. 자, 그래서 의형제 맺었으면은 그럼 뭐야, 유동규는 뭐야, 장비야? 예. 주유랍니다. 주유. 근데 주유는 의형제가 아닌데. 그죠? 주유는 의형제 아니잖아. 그죠? 자, 의형제와 관련해서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역사상 가장 의형제를 많이 맺었던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뭐 기록상으로 남아있는 거로는요. 태조 이성계입니다. 태조 왕건은 의형제를 많이 맺었기는 하지만 의형제보다는 주로 사돈을 많이 맺었죠. 그래서 태조 왕건은 사돈, 그러니까 결혼 동맹으로 유명한데 이성계는 의형제로 유명하대요. 왜 의형제로 유명하냐? 이성계하고 의형제를 맺은 사람 중에 살아남은 사람을 손은 꼽는데요. 그 여진족 추장이던 퉁두란, 나중에 이름을 이지란으로 바꾸죠. 퉁두란 정도가 거의 유일하답니다. 이성계 스스로도 얘기해요. 나는 의형제 맺어놓고 그 사람들 죽였다고. 그런 얘기가 등장합니다. 실제로 보면. 자, 그러면서 보자면 그래요. 벌써 우리나라는 500년 전부터 의형제가 아니었죠. 그 태조 이성계는 전쟁 나갈 때 같이 나가는 의형제였어. 태조 왕건이 형님 의형제 맺어가지고 형님으로 모신 사람이 누구야? 궁예죠, 궁예. 궁예가 누구 손에 죽습니까? 왕건 손에 죽잖아. 예, 의형제가 사실은 글쎄 의형제가 별거 아니죠. 네.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의 의리님, 받아야 미안해. 대통령 잘못 뽑아서. 예, 진보당 현수막에 나온 얘기더라고요. 야, 참 보면서 저도 한참 웃었습니다. 네. 오밤중에 뉴스. 자, 2번째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3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에 뉴스